천국에서 온 손편지 -6장 마지막 편지. 꽃밭에 기적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 요즘은 성우의 편지를 기다리는 것이 하루 중 가장 설레는 일이 되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좀 더 큰 봉투가 들어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마지막이라니, 이제 더 이상 성우의 편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일까?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한동안 편지를 열지 못했다. 이 편지가 정말 마지막이라면 읽고 나서는 또다시 성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였다. 마침 방문한 민지가 할머니의 망설이는 모습을 보고 말했다. 할머니, 함께 읽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가 2장이나 들어있었고 성우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영자에게 이제 정말 마지막 편지를 쓸 시간이 되었구나. 그동안 내 편지들이 당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영자야, 나는 당신이 내가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어. 하지만 당신이 너무 슬퍼하며 혼자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이런 편지들을 미리 준비해 놓았던 거야. 내가 떠나도 당신의 삶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웃을 때 내가 함께 웃는다. 당신이 이웃들과 함께 행복해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한다. 준호가 당신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민지가 당신께 효도할 때 나는 어디에서든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한 50년의 시간을 생각해봐. 그 모든 사랑과 추억들이 어디 사라지겠어? 그것들은 모두 당신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야. 이제는 나를 너무 그리워하며 슬퍼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줘. 이웃들과 함께 웃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마웠어, 영자야. 당신과 함께한 인생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 그리고 사랑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당신의 영원한 남편 성우가. 편지를 다 읽은 영자는 펑펑 울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전과 달랐다. 슬픔보다는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민지도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요즘은 거의 매일 어머니를 찾아오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영자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여주었다. 준호도 편지를 읽고 나서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하셨다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날 저녁, 순례 할머니와 김철수 할아버지, 정민호도 함께 모여 성우의 마지막 편지를 함께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이 담겨 있었다. 성우 형이 우리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고 가셨네. 김철수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성우 아저씨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서로 돕고 살아야겠어요. 정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영자는 성우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 편지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 나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게.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게. 천국에서 온 손편지 -7장. 다시 시작되는 하루. 성우의 마지막 편지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영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집 한쪽에 있던 성우의 시계방을 다시 열었다는 것이었다. 성우는 생전에 동네 사람들의 시계를 고쳐주는 일을 했었다. 단순히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가져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마음의 위로를 주는 곳이기도 했다. 할머니, 정말 시계방을 다시 여실 거예요? 민지가 먼지 쌓인 시계방을 청소하며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내가 이어받는 거야. 시계 고치는 건 못해도 사람들 이야기는 들어줄 수 있잖니. 영자는 성우가 남긴 공구들을 정리하고 오래된 시계들을 닦아냈다.
그리고 시계방 입구에 작은 간판을 걸었다. 마음의 시계방 마이너스 어떤 이야기든 들어드립니다. 시계방을 연 첫날 순례 할머니가 오래된 벽시계를 들고 찾아왔다. 영자야, 이 시계 좀 봐줄 수 있어? 30년 넘게 쓰던 건데 요즘 자꾸 느려져. 영자가 시계를 살펴보니 전지만 갈아주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순례 할머니는 시계 이야기보다는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다. 순례야,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 무슨 걱정 있어? 영자가 따뜻한 꿀차를 내오며 말했다. 사실은 아들이 다시 사업을 시작한다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잘 될까 봐서. 영자는 순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며 들어주었다. 아들이 실패를 겪었으니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날 오후에는 김철수 할아버지가 손목시계를 들고 왔다. 하지만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었다. 영자야, 요즘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해서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미안해. 철수 아저씨,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기억이 조금 흐릿해져도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정민호도 아버지의 오래된 회중시계를 가지고 왔다. 할머니, 아버지와 화해하고 나니까 이 시계를 물려받게 됐어요. 다시 움직이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지. 가족의 사랑이 담긴 시계는 반드시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시계를 가지고 찾아왔지만 모두 시계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영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성호의 시계방이 단순히 시계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곳이었다는 것을. 저녁 무렵 준호가 퇴근길에 들렀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참 좋았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할아버지가 왜 이 일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아. 엄마가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아버지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영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성호가 나타나 말했다. 영자야, 이제야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했구나. 시계를 고치는 일은 시간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일이었어. 다음 날부터 시계방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젊은 엄마가 울면서 와서 육아 스트레스를 털어놓기도 하고 취업을 못해서 고민인 청년이 와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영자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특별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성호 아저씨의 마음이 영자 할머니에게 이어졌네. 저 시계방에 가면 마음이 편해져. 영자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작은 도움을 주는 일이 그녀에게 새로운 생의 의미를 주었다. 천국에서 온 손편지 -8장. 천국의 답장. 시계방을 다시 연지 6개월이 지났다. 이제 영자의 시계방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로 소문이 났다. 그런 어느 날 밤 영자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영자는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앞에는 역시 젊었을 때의 성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여보. 영자가 달려가서 성호를 껴안았다. 영자야, 오랜만이구나. 성호의 목소리는 그때와 똑같이 따뜻했다. 당신이 그리웠어. 편지 고마웠어. 그 편지들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어. 성호는 영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가 이제야 웃는구나. 그게 내가 바란 전부였어.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시계방도 다시 열고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물론이야. 네가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해. 나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영자는 성호와 함께 꿈속에서 젊은 시절 자주 가던 산책로를 걸었다. 벚꽃이 활짝 핀 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자야, 내가 편지로 전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 내가 없어도 네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 알아. 이제 알겠어. 당신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도. 그래. 네가 웃을 때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때마다 나는 거기 있어.
꿈에서 깨어난 영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 옆 탁자를 보니 손녀 민지가 써놓은 편지가 하나 있었다. 할머니께 할머니가 요즘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뻐요. 할아버지의 편지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모두 달라졌어요. 할머니의 시계방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뿌듯하실 거예요. 사랑해요. 민지가. 영자는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성우의 사진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보내준 편지들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았어. 이제는 매일이 설레고 행복해. 그날 아침 시계방을 열자마자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다. 중년 남성이 오래된 시계를 들고 왔는데 얼굴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이 시계 좀 봐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 유품인데. 영자는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물론이죠.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 보세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찾아왔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마음의 위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었다. 영자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저녁 무렵 준호가 아내와 함께 찾아왔다. 엄마, 오늘도 손님이 많으셨네요. 그럼 요즘은 하루가 금세 지나가. 엄마가 이렇게 보람있게 지내시니까 저희도 안심이 돼요. 아버지가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영자는 성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보, 이제는 정말 괜찮아. 당신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당신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고마웠어, 사랑해.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영자는 그 별빛 속에서 성호의 미소를 보는 것 같았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가족과 이웃들 속에서 그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성호가 천국에서 보내준 편지들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온 진짜 기적이었다.